이번 세션에서는 UiPath의 백승원 전무님께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과 함께 일하는 시대를 주제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RPA 동향, 그리고 RPA와 연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기업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백승원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UiPath 코리아에서 RPA 기반의 디지털 혁신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백승원 전무입니다. RPA는 이미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일반 명사화 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데에서 많은 기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RPA가 어떻게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렌드와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됐을 때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닥터가 5분 동안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기 위해서 100% 본인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스마트하다고 볼 수는 없죠.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5분의 시간이 1분으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1분의 시간도 RPA와 같은 자동화를 통해서 80%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20% 정도의 시간만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나의 4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스마트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자동화에 대한 화두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회사에서 전 세계 자동화를 크게 하고 있는 한 100여 개의 회사들로부터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자동화를 전사적인 아젠다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단어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자동화는 이제는 실무진의 언어가 아니고 경영진의 아젠다라는 거죠. 경영 아젠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사람들을 더 많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담을 덜어내주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인티머시, 유대감입니다. 이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IT 기술의 IT 프로젝트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자동화는 더더구나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상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 활용 또한 사람과 굉장히 유대감 있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Resilient Delivery, Resilience. 이건 복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위기가 끝났을 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 자동화가 그 기술이라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복원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동화의 큰 화두입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6대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화가 국내 대부분 그룹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전개가 될지 자동화에 대한 6대 전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RPA는 새로운 ERP 시스템이 될 거다. 혹시 1990년도 중반에 IT 혹은 현업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ERP가 얼마나 붐을 일으켰는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대부분의 솔루션 회사들이 ERP 컨설턴트들을 양성을 하고 그때 했던 기대감은 ERP라는 시스템이 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자동화, RPA가 지금은 그 기대감을 기업과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재미있는 테마인데 RPA COE, Center of Excellence, RPA 전담 조직이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 뭐냐면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했던 자동화의 업무의 결과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있는 통신회사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자동화를 통해서 컬렉션을 하고 가공을 했는데 그 가공된 데이터가 금융기관의 심사 언더라이팅에 쓸 수 있어서 그 자동화에 대한 결과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질 겁니다. 자동화의 업무를 새롭게 만들다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별 연결 단위, 섬들이 연결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화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엔드투엔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다 있는데 기존의 자동화들이 간단한 앞뒤에 타스크 하나씩 자동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쭉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업무가 자동화되고 수없이 많은 회사의 이종의 시스템 간에 연결된 회사에 정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엔드투엔드 자동화 모델로 갈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work from home, 재택근무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죠.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고,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동시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로봇이 출현해서 이제 직원이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자동화의 화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가장 마지막에 자동화에 대한 베네피셔리는 직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는 직원 중심에, 직원이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하게끔, 더 보람있게 하게끔 만들어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바뀔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의 기술로, 여러 가지 기술로 이야기를 됐다고 하면 지금은 자동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비즈니스 테마이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테마와 전략에 올라탔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과 시너지를, 전략과 기술이 시너지를 내서 정말 변혁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자동화에 대한 6개의 전망입니다. 저는 이제 UiPath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UiPath의 큰 그림. 사실은 UiPath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RPA 리그 테이블, 당연히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저희 자동화를 리딩하는 회사라고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UiPath는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RPA 시장을 명실상부하게 리딩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UiPath라고 쓰고 뭐 성공신화라고 읽고 싶다, UiPath라고 쓰고 놀라운 성장이라고 읽고 싶다고 했던 거는, UiPath는 2005년에 조그만 스타트업이었는데 2018년에 보시면 벤처 회사들이 꿈꾸는 유니콘이 됐고, 2020년에는 10조 클럽, 소위 데카콘이 됐고, 올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거죠. 지금 회사 가치가 한 47조 정도 오늘 기준으로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장 벤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동화에 대한 관심, 자동화에 대한 성장 가능성, 자동화에 대한 적용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겁니다. UiPath의 회사의 단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만큼 자동화라는 게 중요한 아젠다고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일상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UiPath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기존의 RPA가 UI 베이스의 RPA였다고 하면 저희는 최근에 클라우드 엘리먼트라고 하는 API 회사를 인수해서 명실상부하게 자동화라는 측면을 UI 측면과 API 측면에서 같이 효과를 내서 확실한 효과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스마트 워크스페이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저렇게 튜브에 타고 정신없이 수영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툴과 제대로 된 기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레인에서 뛰게끔 만들자는 거죠. 직원분들이 레인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자동화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The Fully Automated Enterprise.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전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으로 갈 거라는 거죠. 직원들은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이 되려면 기술적으로는 이런 플랫폼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 가지고 몇 가지 제한된 기술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꿈꿀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네모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기존의 RPA 솔루션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로봇을 써서 더 효과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로봇의 전형적인 기능인 거죠. 나의 업무를 개선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로봇한테 줘서 로봇 비서가 일을 돌리게끔 하고 정해진 일정에서 하는, 사실 이런 그림으로는 자동화에 대한 효과는 이룰 수 있지만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꿈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확장이 되고 위로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좌측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를 더 제대로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자동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는지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직관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인해서 발굴을 하는 거죠. 뒤에 기술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확대를 보면 참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이제 워크포스라는 측면에서는 휴먼 워크포스와 동시에 디지털 워크포스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일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위는 측정과 거버넌스입니다. 자동화를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도 바뀌고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측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부분이
회사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회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죠. 이런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자동화 플랫폼이 있어야만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 제목은 더 크게 더 빠르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플라이휠은 무슨 개념이냐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화를 하다 보면 1단계에서는 회사에서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전담 조직이 로봇을 배포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로봇을 쓰고 그리고 쓰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도 자동화 해줘요 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1단계죠. 근데 1단계에서 관성의 법칙의 바퀴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여기서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충격은 두 가지인 거죠. 바퀴 자체를 키우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바퀴에 속도를 가하는 거죠. 첫 번째 혁신은 바퀴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바퀴 자체를 키우냐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저희는 뭐 시민개발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바퀴가 커집니다. 전담 개발자에서 하던 혁신이 전 직원의 참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퀴가 커지는 거죠. 똑같은 속도로 들어가도 가는 거리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은 바퀴가 돌아가는데 더 빠르게 하려면 외부의 관성의 법칙에서 돌아가는 거는 더 빠르게 하려면 거기서 충격을 가해줘야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 충격이 뭐냐면 AI입니다. 새로운 인지적 기반의 기술들이 자동화, 그 다음에 사무혁신에 대해서 바퀴에 힘을 가하는 엔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플라이휠을 돌리는 데 있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은 각각의 그 바퀴에서 각각의 영역을 지원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바퀴에서 돌아가는 기술, 그 다음에 바퀴를 크게 돌리는 기술, 그리고 바퀴의 속도를 가하는 기술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UiPath는 실제 가용한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에 있는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과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잘하고 계신 데나 아니면 새롭게 하시는 데나 지금 시점에서 가진 공통적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RPA를 도입하고 사용하시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질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자동화에서 이제는 우리 회사의 전사 업무 혹은 메가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업무를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로봇과 협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iPath 솔루션 중에 액션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화를 보시면 자동화를 했고 사람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로봇은 딱 멈춰버립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자동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그러진 않죠. 제가 A가 일을 주면 B가 승인하면 다시 A, C한테 넘어가고 자동화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 센터는 뭐냐면 로봇이 업무를 하고 사람의 판단을 요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사람한테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던지는 거죠. 그게 저희는 이제 폼을 통해서 던지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로봇은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던지면 그 판단해 주세요고 던진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이제 나는 이 일을 했으니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로봇이 사람처럼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그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이 다음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되는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마치 BPM처럼 사람과 로봇이 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휴먼 인드 로봇 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액션 센터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면 내가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저는 답은 누구나 로봇을 사용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나 로봇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사례인데 누구나 로봇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 피라밋을 보시면 100명 중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개발을 하는 직원들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개발된 로봇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피드백을 주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제 로봇을 누구나 사용하는 거죠.
중간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시민 개발자들, 그런 직원들 중에서 어떤 직원들은 스스로 개발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의 간단한 업무를 실제 개발해보는 셀프 유저가 있고, 어떤 직원들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팀을 위한 자동화를 직접 해보는 파워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맨 꼭지에 있는 전사적인 임팩이 큰 업무는 당연히 전문 개발자가 해야 되겠죠. 누구나 로봇을 쓴다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누구나 로봇을 사용하되 어떤 사람들은 개발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회사는 파워 유저, 셀프 유저, 그 다음에 단순 사용자. 단순 사용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피드백을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을 하고 각각의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동화의 여정을 이어가서 회사의 디지털 문화가 정착이 되고 누구나 로봇을 쓰고 누구나 사용하는 환경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전의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밑에 예시 자료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마킹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전의를 만들어 드리는 러닝 컨설팅을 저희 UiPat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화두인데 자동화 포털, 전 직원에 의한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는 포털을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으십니다. 포털을 구현하고 계시고 이건 이제 여러 형태의 포털이 있는데 UiPath에서도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포털이 있고 지금 국내에 있는 좀 RPA를 선도조라는 회사들도 이런 포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털의 기능들은 이겁니다. 직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 그리고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디어가 자동화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자동화가 돼 있던 거.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누가 먼저 개발을 했으면 사실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미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내가 멤버로 들어가서 기여를 하고 혹은 누가 기존에 개발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가져와서 쓰는 오토메이션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 부분인데 로봇을 그럼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지? 포털에 들어가서 로봇을 찾아서 나의 비서, 마이 어시스턴트 로봇을 찾아서 업무를 찾는 게 정확하게 보면 나의 업무를 찾아서 로봇을 실행하게 되면 포털을 통해서 자동화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오토메이션 허브 기반의 자동화 포털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자동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고객분한테 받았었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동화를 한 30개, 40개 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회사를 바꾸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흘마다 한 개의 업무를 과연 자동화할 수 있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사흘마다 하나씩 10,000명의 직원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셀프 유저, 파워 유저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실제 많이 베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사흘마다 한 개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더 쉽고 더 빠른 개발을 하게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쉽고 더 빠르게 하려면 자동화 개발 툴이 좀 쉬워야 됩니다. 물론 UiPath나 RPA 툴들은 언어 IT 기술보다는 직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개발 툴과 같지 않은 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하튼 여기 화면을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디자인 툴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툴. 오른쪽은 스튜디오 X라고 해서 저희 UiPath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유저가 쓸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직원들이 쓰는 부분들은 이메일,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전형적인 그 오피스 툴들인 거죠. 그런 툴에 특화돼서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해 쓴 더 간단한 툴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에는 스튜디오 X 기반의 직원들의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코칭을 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들은 뭐 여기 그닥 어렵지 않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쉽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기존에 자동화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가서 자동화 아이디어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자동화 아이디어를 어떻게 줘야 되냐는 거죠. 인터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들은 자동화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자동화 아이디어를 낼 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스크린 캡처를 뜨든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나한테 주세요.
사실 그렇게 시작을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부담이 되는 거죠. 태스크 캡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술입니다. 직원의 PC에 태스크 캡처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내가 태스크 캡처, 중간에 보시면 캡처 프로세서를 하게 되면 그냥 나는 내 업무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얘가 계속 리코딩을 하는 거죠. 리코딩을 하는 것은 내가 했던 예를 들어서 엔터를 친다든가 뭐 컷으로 옮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마우스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 내가 접속했던 사이트들 이런 부분들을 얘가 다 기록을 하고 그때그때 했던 화면들을 캡처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캡처를 해서 RPA를 하셨던 분들은 업무 정의서, PDD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무 정의서를 이 툴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PC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직원은 나는 그냥 그대로 업무를 했는데 내 업무에 대한 정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한 정의서뿐만 아니라 아까 개발하는 개발 툴의 기초 뼈대에 있는 그 개발 코드로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자동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자동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파워 유저나 셀프 유저가 개발을 할 때도 인터뷰를 한다든가 스크린 캡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쉽고 더 빠르게 개발하는 이런 툴들도 점점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RPA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2019년, 20년, 이제 한 3년의 전이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좀 더 세련된 자동화를 하고 싶어. 좀 더 효과가 큰 자동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RPA, 아까 플랫폼을 말씀드렸지만 그 플랫폼에 혹은 제가 아까 바퀴에 속도를 가하는, 힘을 가하는 도대체 신기술은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 파일럿을 하는 기업도 있고 실제 적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RPA와 신기술이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약간의 기술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은 이런 겁니다. RPA와 AI는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과학적으로 자동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 그 다음에 AI 스킬을 로봇이 스스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머신러닝을 교육을 시키는 걸 로봇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AI를 배포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 AI를 더 적극적으로 흐름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바퀴에 힘을 더하는 신기술의 적용입니다. 한 두 가지 기술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입니다. RPA를 해보셨던 분들은 OCR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지 문서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로 가져오는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은 UiPath가 개발한 OCR 머신러닝 기반의 OCR 모델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디자인 툴에서 직접 액티비티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가져오고 그리고 UiPath의 서버인 오케스트라이트를 통해서 그 개발된 부분을 로봇에 배포를 하고 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OCR 엔진을 돌려서 OCR 엔진이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국내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옆에 보시는 뭐 영수증뿐만 아니라 뭐 시험 성적서 그리고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형화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 여러 회사들이 쓰고 있고 지금 그런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2019년부터 RPA와 연계해서 소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가 저는 좀 본격적인 시점이라고 보는데 프로세스 마이닝인 거죠.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될지 그리고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직원들이 루틴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정형화되어 있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지 자동화 과제를 찾아내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툴인 거죠. 프로세스 마이닝은 지금 국내 여러 회사들이 POC를 했고 어떤 회사들은 뭐 상용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업무들 합니다. 감사 업무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업무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ERP라고 보죠. ERP에 있는 업무, 특정한 업무, 예를 들어서 구매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구매 업무에 직원들이 했던 데이터들이 로그가 쌓이는 거죠. 그 로그를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단을 하는 거죠. 위에 보시면 자동화 기회를 판단하는 거죠. 굵게 진행이 된 부분은 많은 직원들이 동일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자동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RPA와 PI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지금 불가분한 부분입니다.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프로세스 개선과 자동화가 합쳐질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태스크 마이닝은 저희 UiPath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술인데, 프로세스 마이닝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로그 데이터라고 하면, 태스크 마이닝은 이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PC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PC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닙니다. 엔터를 치고 클릭을 하고 탭을 누르고 뭔가 서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로그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PC의 로그가 다 남아있는 거죠. 많은 직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들은 사실은 내 PC에서 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태스크 마이닝은 나의 PC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모든 액티비티 로그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레커멘데이션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례는 저희 UiPath에서 했던 사례인데, UiPath의 어카운트 페이어블, 외상 매출책, 매입 채무와 관련된 업무인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 PC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프로세스 리코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액티비티 로그를 다 받아서 22개의 태스크가 나온 거죠. 그럼 22개의 태스크가 나왔는데 22개의 태스크를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한 6개는 즉시 자동화를 적용해도 좋겠더라. 한 4개는 다음번에 자동화를 해도 좋겠더라. 12개는 조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원들이 자동화를 해달라, 회사에서는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사이트와 인터뷰를 찾았다고 하면, 제가 좀 보여드렸던 아까 태스크 캡처도 보여드렸고, 프로세스 마이닝과 같은 시스템 로그를 통해서 찾는 부분, 태스크 마이닝과 같이 PC 로그를 통해서 찾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로드맵이 아니고 실제 기술로서 많은 기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동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디지털 혹은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로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UiPath에서는 물론 저희 파트너 회사들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 UiPath와 UiPath 파트너 회사가 공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번들링을 보면 이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입니다. 여전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전략과 로드맵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KPI를 잡아드리고, 또 하나 직원 중심의 자동화를 위한 러닝 컨설팅,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육인 거죠. 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 파트.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기술적인 어드바이저리입니다. 헬스체크와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 RPA는 제가 여러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전사적으로 확산이 되는 디지털 혁신의 테마인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발전되는 기술을 꾸준히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같은 이런 서비스가 포함이 돼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관련해서 RPA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RPA 트렌드는 어떤지, UiPath 기술들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술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